자, 이번 시간부터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6학년 때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조금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우리 경우의 수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전을 던진다. 맞죠? 또 주사위를 던진다. 맞죠?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걸 해봤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어떤 동전이나 주사위나 아니면 주머니에 공을 선택하거나 이런 동작들을 우리가 실험 관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이걸 시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어떤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하고, 이 시행을 하면 동전 같은 경우에는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뒷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때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런 실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나타난 바로 결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결과. 이런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동전 하나를 던지면 우리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이 있잖아요. 그죠? 뒷면이 있는데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올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한 가지죠. 경우는 한 가지죠. 자, 다시 경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그런데 경우의 수는 보다 우리가 숫자로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라는 글자를 빼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지 수를 바로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꼭 중복되게 구하면 안 되고 빠져도 안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중복 카운트 하면 안 되고 또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데 빠져도 안 되겠죠. 그러면 경우의 수에서 중복을 하면 가지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빠뜨리면 더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카운트를 할 때 바로 중복 없이 빠짐없이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면서 특히 빠지면 안 되고 특히 중복되게 카운트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중복 없이 빠짐없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근데 동전을 우리가 두 개를 한번 던져 봅시다. 동전 두 개를 던져 보면, 맞죠? 어떻게 될까요? 앞, 앞이 나올 수 있죠. 또, 앞, 뒤가 나올 수도 있죠. 또, 뒤,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뒤, 뒤가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토탈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경우는 몇 가지? 경우는 네 가지가 되고, 그죠? 즉, 경우의 수는 4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약에 이 하나를 빠뜨렸다. 빠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줄어들죠. 그럼 경우의 수를 잘못 구한 거죠. 근데 이렇게 카운트 하다가 모르고 앞뒤를 한 번 더 세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번 세렸습니까? 두 번 세렸죠. 그러면 중복이 되었죠. 그러면 이런 걸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경우의 수란 말은 우리가 동전을 두 개 던지잖아요. 동전을 두 개 던지면 요렇게 하나 나오는 요 앞 있죠. 요게 바로 한 가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동전을 하나 던지면 앞과 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하나의 경우, 이런 경우가 하나의 경우가 되어서 몇 가지, 두 가지의 경우가 되고 경우의 수는 2가 되겠죠. 근데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앞 나오는 게 하나의 경우, 앞 뒤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 또 뒤앞이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 또 뒤가 나오는 경우가 한 가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착각할 때 선생님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경우가 아닌가요? 앞뒤나 뒤앞이나. 자, 그런데 다른 경우예요. 왜냐하면 이 동전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쪽 동전은 100원짜리 동전이고 이쪽 동전은 50원짜리 동전이라면 이런 경우는 100원짜리가 앞, 50원짜리가 뒤죠. 이런 경우는 100원짜리가 뒤, 50원짜리가 앞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해됩니까? 100원짜리에도 동전이 앞뒤가 있고 50원짜리에도 동전이 앞뒤가 있기 때문에 앞뒤와 뒤앞은 우리가 앞도 하나 뒤도 하나 여기도 앞도 하나 뒤도 하나니까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동전이 다르죠. 100원짜리 앞, 50원짜리 뒤고 이거는 100원짜리 뒤, 50원짜리 앞이니까 경우가 다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예를 들어서 얘가 50원이 아니고 얘도 만약에 100원짜리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같은 동전으로 봐야 돼요? 다른 동전으로 봐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다른 동전이죠. 똑같은 100원짜리지만 얘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인데 조금 올해 나와서 2021년도에 나와서 반짝반짝하는 동전이고 얘는 한 1980년도에 나가 조금 누리끼리한 좀 오래된 동전이다. 그럼 이 동전은 뭐다? 똑같은 100원이지만 이건 다른 동전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00원짜리, 100원짜리 두 개의 동전을 던져도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다? 네 가지 경우라는 것을 꼭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전을 던지는데 선생님 앞뒤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동전이 세워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런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릴 때 카운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도 알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동전이 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전을 던지면 앞이나 뒤가 나오기 때문에 서는 경우 이런 거는 우리가 만약에 뒤에 벽이 하나 있다면 동전이 설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경우의 수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릴 때는 반드시 중요한 거 중복되게 세리면 안 되고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럴 때 만약에 우리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주사위는 우리가 보통 정육면체잖아요. 그죠?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 눈이 이렇게 1, 2, 3, 4, 5, 6 이렇게 1부터 얼마까지 적혀 있나요? 주사위는 6면체니까 6까지 적혀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던질 때 그래서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즉 시행을 하잖아요.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 됩니까? 6이 되는데 맞죠?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는 6이 맞죠? 1부터 6까지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어보는 사건을 5 이상의 눈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상이면 5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죠. 그러면 5와 6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또 예를 들어서 사건을 2의 배수의 눈이 나온다 이런 말. 2의 배수면 어떻게 됩니까? 2, 4, 6, 즉 짝수죠. 그래서 몇 가지가 된다? 6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 경우의 수에는 이런 이상, 이하, 미만, 약수, 배수, 소수 이런 말이 잘 등장합니다. 이상은 만약에 7 이상이다 하면 7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즉 7도 들어가면서 7보다 큰 거죠. 만약에 5 이하다 하면 5가 들어가면서 5보다 작은 자연수니까 1부터 5까지겠죠. 반대로 미만은 뭡니까? 4가 들어가나요? 4가 안 들어가죠. 미만은 작은 거죠. 즉 4는 들어가지 않고 3이 1이 되겠죠. 만약에 4초가인 자연수하면 4초가인 자연수라면 자 4는 들어갑니까? 4는 안 들어가고 5부터 6, 7, 8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3의 배수는 3, 6, 9 되겠죠. 그리고 소수는 그죠? 소수는 여기는 0.2, 0.3 이런 게 아니고 경우의 수에 보통 나오는 소수는 약수가 몇 개인가?
약수가 두 개인 수가 보통 두 개인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 3, 5, 7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1학년 때부터 다 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래에 가서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그럼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여러분들 경우의 수는요. 문제 풀 때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림도 그리시고 또 이렇게 필요한 숫자를 적어 놓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런 그림이나 이런 필요한 숫자를 적지 않고 문제 푸는 것보다는 적어 놓고 문제 푸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4 이하의 눈이 나온다 그랬죠? 4 이하면 4가 들어가죠. 그럼 1, 2, 3, 4가 되죠. 그죠? 따라서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4가 되겠네요. 3보다 크고 6보다 적어요. 3보다 크면 얼마? 4. 5인데 6보다 작아야 되죠. 그럼 6은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몇 가지? 두 가지니까 2가 되겠습니다. 6의 약수눈이 나온다고 그러죠. 이게 다 사건이잖아요. 그죠? 사건. 6의 약수는 1하고 6, 또 2하고 3이 되겠죠. 따라서 몇 가지? 네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4가 되겠죠. 자, 소수의 눈이 나옵니다. 소수의 눈은 뭡니까? 주사위에서 2, 3, 5, 7은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왜? 7은 주사위 눈이 1에서 6까지 있으니까. 7은 소수이지만 우리가 주사위를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1, 2, 3, 4, 5, 6에서만 뭐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몇 가지? 세 가지니까 경우의 수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서 중요한 것은 뭘 배웠어요? 먼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실험이나 관찰을 시행이라 하고 또 그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사건이라 하고 그 사건을 만족해주는 가치수를 바로 경우의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경우의 수에서 중요한 거 중복되면 되나요? 중복되면 안 되죠. 좀 빠짐이 있으면 되나요? 빠짐이 있어도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